오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30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 남사읍 인근 215만 평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필립스 기업 등 국내 150곳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새로 구축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해 인근 화성이나 평택, 기흥 여러 곳을 필립스 밸리를 묶어서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한데 모았고 경기권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까지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6대 산업에 대한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총 55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업계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투명과 확장 현실, 차량용까지 3대 유망 분야 실증에 나서겠다고 말했고요. 2차 전지는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민간 20조 원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바이오는 제조 역량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차 분야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서 전기차 생산 규모 5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고요. 마지막 로봇은 첨단 로봇 글로벌 제조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로봇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면서 정부는 전국 곳곳에 첨단 산업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총 15곳을 생산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텐데요. 경기권은 앞서 언급했던 경기 반도체를 만들고 충청권은 차와 철도 등 모빌리티, 호남권은 우주 발사체, 식품, 수소 같은 미래 산업에 특화된 산단을 조성하고 또 경남권은 방위나 원자력, 대구 경북권은 로봇 바이오, 강원권은 천연물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역대 정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농지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지방 5대 도시에 도심 융합 특구 개발에 속도를 낼 텐데요.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해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단순한 제조나 생산 시설 거점이었지만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기술 개발, 실증, 제조 및 생산 유통이 완결된 전주기로 만들 예정으로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첨단 산업을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또 투자 특국, 국익사수 통상 외교를 통해 총력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 투자 발표가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6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디에서 더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전략과 함께 그 수혜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와운의 김도겸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스템 반도체주에 대한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대감, 여기에 또 치스법 통과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재 이사가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항상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개발 이슈라든지 투자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슈가 대부분이었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뭐 고무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좀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투자한 요인도 많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수혜가 단기적으로 뭐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된다 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가 가장 약세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또 시장이 약할 때 또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과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순방이 4월 말 예정인 만큼 어떤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 및 뭐 중국 관련 제재 뭐 이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4월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 4월에는 반도체 업종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혜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좀 상승하는 면이 좀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뭐 이런 면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아시아, 제주 반도체가 지금 상승 중인데 저는 뭐 요 두 개 종목의 상승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협력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 제조한다, 설계, 제조까지 한다라는 것이 이슈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독일의 아우디를 이미 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개발 중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온칩 개발에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코아시아가 좀 부각된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는 저는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보니까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년 실적이 이미 영업이익이 282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00억 대니까 지금 보면 뭐 PR 7배 미만으로 좀 거래되고 있고 수급도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는 제주 반도체를 좀 염두에 놓으시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을 유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팹리스 관련한 오늘 확실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아시아나 제주반도체 그리고 오늘 가온칩스도 같은 이유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치수법도 민주당 쪽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번 달 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엽 대표께서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보다 한 스푼 더 정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AI 관련된 반도체 얘기는 이제 AI 테마에 또 힘입어서 오르는 데다가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이제 로드맵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당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설계 중심으로 있는 팹리스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국토이용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용적률이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새벽에 요 이슈 전에 나온 기사가 뭐가 있냐면은 그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의 그 클린룸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SK하이닉스죠. 이것도 9개에서 12개로 늘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클린룸 관련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보다도 이제 먼저 또 드는 생각은 뭐 15개 지방 첨단 산단을 또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단지 조성 아무리 봐도 지난주에 그 대규모의 이벤트도 있었습니다만 스마트 팩토리로 전부 다 지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솔직히 사람 많이 들어가는 공장 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해서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뭐 티라 유텍이라든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제가 봐서 중장기로 봤을 때 그리고 SK 한정을 해서 보면 SM코어 같은 원래 이제 편입을 몇 년 전에 했던 카메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이런 것들
주목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린룸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종목 좀 더 보세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시장에서는 신성 ENG라든가 클린룸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진공 상태 이런 거기 때문에 에로티 베큐이라든가 또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데 클린룸 들어가려면 배관 작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배관 1등하면 세보 MEC 같은 그런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개별주까지도 지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의 좋은 부분보다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분위기 괜찮은데 이런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김도율 대표님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네. 여기는 오늘 시장 반등하는 날에도 유독 이렇게 더 빠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한숨이 사실 나오네요. 그 뭐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시된 클러스터 같은 거 사실 딱 들어보면 가슴이 막 흥분될 정도로 이 반도체의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방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생각이지만 당장 실적이. 주먹 외국인 기관 매물 맞고 있는 상태는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고 네. 지금 삼성전자 오늘 이제 주주총회도 했습니다만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있었고 하이닉스 재고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뉴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긍정적인 부분이 일부 적용이 되겠으나 당장 수급을 이겨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당장 돌려세울 만한 모멘텀으로는 좀 힘은 붙입니다만 중장기적인 그 흐름 속에서 지켜볼 만하다.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끝내 하락 전환하면서 유독 또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만 좀 네. 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동사들 삼성이나 SK가 올해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뭐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지금 시장 상황에는 사실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거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사실 뭐 구멍 난 곳에 물 붓기식으로 해서 계속 캐파를 늘리기 하거나 아니면 나노를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작년 말부터 많이 안 하는 게 이롭다라고 네. 생각해서 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과연 동사들한테 유리하게 보이겠느냐 이건 네.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죠. 네. 분위기 반전까지는 아직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오늘의 이슈를 짚어주셨고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6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발표를 하면서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모빌리티, 원전, 수소 등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에 또 기대되는 쪽이 있을지 여기도 뭐 중장기적인 시각이긴 하겠습니다만 김영재 이사께서는 그래도 어디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셨어요? 저는 전 섹터 기대 안 되는 섹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시장 확장성이 더 무궁무진한 그런 업종 섹터가 좀 더 이제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를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봤고요. 근데 두 번째로 시장 확장성으로 좀 접근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향후도 잘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뭐 수소 뭐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확장성을 좀 본다 그러면 섹터로 좀 보면 여기서 원자력은 아무래도 좀 시장 확장성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또 좀 개발 단계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기대를 1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현재 시점에 수소 섹터가 좀 관심이 좀 줄 수 있고 이 순위가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발하긴 과정에서 이제 공장도 짓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한 것을 보면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 예상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 건설 자재 업종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뭐 하나의 그런 반전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런 첨단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서 수소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건설주들까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